네, 반갑습니다. 정치발전소에서 진행하는 노동발전소 세미나, 오늘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동운동 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자본가의 대립구도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정치발전소의 대표로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왜 여전히 노동 있는 민주주의인가? 사실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시작된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이 어떻게 노동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자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노동자 대투쟁 1987년부터 89년까지 주력으로 있었던 이 과정은 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과정이었는데요. 결국은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써 민주화 이후에 30년이 지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처해 있는 현실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꽤 많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비판 세력에서 저항 세력에서 기득권, 주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한국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수혜를 받은 집단이 된 것이 아니냐 또는 그것을 적어도 공범은 아니었지만 방관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이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크게 가져왔던 문제의식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노동을 배제한 채 성장해온, 발전해온 노동 없는 민주주의였다라는 비판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어쩌면 우리 노동운동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한 해석은 아닐까라는 도발적인 문제의식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의 노동을 배제해온 것도 맞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한국의 노동운동 역시 민주주의 안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명쾌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주로 기업 내부에서 자본과의 대립구조 안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을 해왔지만 민주주의 안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민주주의가 최근에 위기에 처한 최근의 현실에 비교하자면 더욱더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로 주류가 돼버렸다.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이 자본주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해석과 달리 민주주의, 특히 현대민주주의 안에서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주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계급의 무기였다라는 해석을 주로 해왔지요. 이런 인식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통해서 분배와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역할이다라는 이제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거죠. 노동조합이 그럼 민주주의 안에서 이익단체인가? 그렇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안에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제 안에서 작동하는데 다른 이익단체와 노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냥 다른 이익단체와 똑같은 이익단체라면 특별히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왜 다른 이익단체와 달리 좀 특별한 이익단체인가를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특별한 이익단체다. 다른 이익단체와는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 결사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마르크스식의 해석, 즉 계급의 무기,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지는 각종 모순과 폐해를 수정해 나가는 계급의 무기로서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은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현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이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안에서 노동조합이 갖는 역할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노동운동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해석했던 마르크스나 수많은 정치 경제학자들의 해석 밖에서 민주주의 이론가들, 민주주의 이론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현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연구하고 탐구했던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안에서 시민 다수를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동운동 역시 민주주의 안에서 시민 다수를 어떤 자기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이 민주주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단초를 제공해 볼 만한 이론가를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버트 허시먼이라는 20세기의 대표적인 경제 사상가입니다. 엘버트 허시먼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 또는 경제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은 유태인 출신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인데 독일이 이제 2차 대전 직전에 나치한테 히틀러의 나치가 점점 독일을 집권에 가까워졌을 때 결국은 유태인에 대한 탄압을 위협을 피해서 이제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차 대전 전부터 2차 대전 동안 프랑스에서 지하 레지스탕스 운동을 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총을 들고 조지 오웰이 참전했던 그 유명한 스페인 내전에 국제의용군으로 총을 들고 참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히틀러와 독일이 유럽 전역을 점령했을 때 미국으로 다시 망명해서 미국에서 미국 전략정보국이죠. 그러니까 CIA의 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OSS에 다시 입대해서 다시 2차 대전, 미군으로 2차 대전에 다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서는 세계은행과 마샬 플랜 등 세계의 굵직한 어떤 경제개발 계획에 관여하면서 주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개발 전략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말년에는 천재들만 모인다는 곳이죠. 미국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수많은 역작들을 남긴 아주 독특한 이력의 경제 사상가입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한꺼번에 존경받는 학자는 참 드물죠. 그런데 이 엘버트 허시만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존경받는 특이한 또 연구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버트 허시먼의 이론 중에 많은 이론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론이 엑시트 보이스 로열티라는 이론입니다. 한국에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는 책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이론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엑시트는 이탈하는 거죠. 보이스는 목소리, 발언, 저항하는 걸 얘기합니다. 로열티는 조직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죠. 보통 우리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익숙한 건 보이스입니다. 노동운동의 역할이 바로 보이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발언, 저항을 통해서. 근데 엘버트 허시먼의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보이스를 제도화한 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보이스를 제도화했다는 게 무엇이냐. 그 이전의 왕정이나 군주정은 소위 말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발언할 수 있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거죠. 그때는 귀족이나 군주만이 보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정치적 평등을 주고 이들 모두에게 보이스를 발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선거, 정당, 언론, 결사 표현의 자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보이스를 제도화하는 것. 평범한 시민들이 개인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것은 별로 큰 사회 영향력이 없죠. 하지만 집단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것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됩니다. 중요한 목소리, 보이스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보이스를 제도화했다. 어떻게? 단결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래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모두 결사의 권리를 헌법적 권리, 시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엘버트 허시먼의 이 엑시트 보이스 로열티라는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보이스를 제도화한 정치 체제이고 노동조합은 바로 그 시민 집단의 경제적 요구를 바로 보이스를 발언하는 조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시민들이 결사의 권리, 그러니까 단결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보이스를 조직하고 발언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다. 특히 노동운동은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관계 속에서 공동체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발언을 조직해서 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주의 안에서 보이스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순히 기업 내부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하는 교섭하는 기구를 넘어서 경제 영역에서 집단적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래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에 있는 것인데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가 시장까지 확장시키는 역할을 바로 노동조합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지만 민주주의를 경제 영역까지, 시장까지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단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 경제체제까지 확장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엘버트 허시먼의 보이스 로열티 엑시트의 이 개념은 현재 우리 한국 노동운동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하고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노동시장이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플랫폼, 다양한 노동으로 양분되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민주주의 안에서 보이스를 조직해서 집단적 시민권을 보장하는데 이 노동조합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이 노동조합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 구조의 내부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엘버트 허시먼의 개념을 가져오게 되면 보이스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2차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에 있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이 자신들의 보이스를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들은 집단적 시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엘버트 허시먼의 개념을 가져오게 되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문제로까지 발전시켜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플랫폼, 독립노동 등의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또는 이들의 목소리를 노동조합과 비슷한 형태로 사회에 보이스를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 이론적 근거를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